246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니면 세금 관련돼서 과세라고 나오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거래는 총 세 가지가 있으세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화의 개념, 그래서 재화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뭐요? 무체물. 요거를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체물은 뭐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거. 그걸 이제 유체물이라고 하고요. 무체물은요, 형체가 없는 걸 무체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어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뭐가 된대요? 면세. 그거랑 그 다음에 어음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아니면 저번에도 회계 때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쓴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어, 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다음에 매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죠. 그래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 다음에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요것만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우리 건물은 상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상가. 상가는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뭐예요? 과세. 빌려주는 것도 과세예요. 왜냐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돈이 뭐 할 것이다? 있어야 상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큰 평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평수의 집을 사고 파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돈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돈 있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임대를 사네. 그러면은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 사는 이유는 돈이 뭐 할 테니까? 부족할 테니까. 그래서 뭐요? 면세. 빌리는 이유도 면세.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주택이고요. 고가주택이라고 있어요.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당연히 임대를 하더라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비싼 주택은. 네. 근데 일반적으로 9억 원 주택은 아직 인천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있긴 있어요. 인천에도. 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9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마 문제 풀 때 사이사이에 몇 번 더 적을 거예요.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근데 요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돈으로 보시면 돼요. 예, 토지의 매매는 면세, 임대는 과세고, 건물은 상가니까 상가는 비싸니까 사거나 빌리는 거 뭐 낸다? 세금 낸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하, 요거는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규모를 뭐라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24평형, 그 다음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80제곱미터 전후, 뭐 82제곱미터 정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2를 좋아해요? 3을 좋아해요? 3을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살려면 뭐 32평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꾸자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24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주택을 큰 집을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큰 집도 어쨌든 빌린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선 빌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작은 규모는 둘 다 뭐요? 면세.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시험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간주 공급.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뭐라고요? 가짜. 그래서 보시면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가 공급에서는 거기에 있는 종류까지도 좀 알고 계세요.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랑 같은 말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같은 말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뭐야? 반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면세에 쓴 거는 왜 자가 공급이냐면 여기에 간주 공급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아요? 매입세액이 많아야 좋아요?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죠. 왜냐면 매출세액이 많아야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매입세액을 일단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 써버리겠대요? 면세. 그러면 면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뭐 받는다? 면제받는다. 그럼 결론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너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면세 쓰더라도 뭐 내래요? 세금 내래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차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니 그 차 많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많아지길 원해요? 적어지길 원해요? 적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승용차를 지금 현재는 못 줄여요. 왜냐하면 승용차하고 관련된 회사들 중에 대기업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직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는 어디서 먹여 살려요? 대기업에서 먹여 살리죠. 그래서 겉으로는 대기업은 안 좋은 회사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솔직히 제도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한테 많은 부분들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뜻이 뭐냐면 1000cc 넘는 차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쓰는 돈들은 뭐를 내게 하겠다?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근데 승용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화물차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몇 cc 넘는 차가 해당되죠? 1000cc 넘는 거, 경차가 아닌 거. 그래서 경차한테는 국가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차의 좋은 점은 작으니까 기름도 덜 먹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도 차지하는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작은 차를 사기를 원하는데 큰 차만 사시죠. 저도 그렇고. 예. 경차를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고 나면 뭐 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예. 만약에 경차 사고 나는데 끄떡 없어. 그러면 다들 경차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라는 게 좀 세시는 분들은 코란도 사세요. 예. 코란도가 사고 나면 진짜 안 다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랜저 아시죠? 그랜저랑 코란도랑 갖다 박았거든요. 코란도는 앞에 기스만 조금 나고요. 그랜저는 아예 박살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었던 분들이 코란도 많이 사세요. 중고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코란도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차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분명히 차를 또 사실 거다, 중고로. 근데 제가 코란도 살 거라 그랬는데 진짜 코란도로 바꾸셨어요. 그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사고 난 거 본 결과 코란도가 제일 튼튼해요. 왜냐면 코란도는 앞에 쇠로 또 이렇게 범퍼가 있잖아요, 따로.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000cc 넘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뭐를 많이 내게끔 하겠다?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뭐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근데 사장님 차가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어. 그러면 교체해드려야 되죠. 근데 교체하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사장님이니까.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너네 이거 판 거야. 그러니까 뭐 내? 세금 내. 요게 간주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저는 요거를 요렇게 설명드려요. 본지점 간의 거래. 우리 본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그 물건을 보낼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해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는 인정 안 하냐면은 공짜로 줬어요. 이런 건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넘길 때 일명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죠.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왜냐면 유통 단계에서 기름값도 나오죠. 인건비도 나오죠. 여러 가지 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짜로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는 뭐를 더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니까 이걸 무슨 공급이라 그래요?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에서 거기 24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40 몇 페이지요? 8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요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직원 채용하면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 회계 때도 아마 설명드렸을 건데 인천에 공장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했을 때 제조회사로 취업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제조회사로 취업했을 때 요런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세요. 뭐냐면은 그 제조 파트의 직원들 오면 회사 돈으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 사서 지급을 하죠. 그러면 뭐를 받으셔야 되냐면 만약에 뭐 한 달 이상 다니면 무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거 규정 안 만들면은 나중에 가운데에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래된 회사라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회사라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게 엉망인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갔는데 저희 제조 파트로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근데 좀 젊으신 분이 오셨어요. 네, 오셔갖고 3일인가 5일 다니고 못하겠다고. 네, 왜냐면 제조 파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해보더니 한 3일인가 일주일이라고 못한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작업복하고 작업화를 회사 돈으로 사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5일 일했다라고 쳤을 때 5일치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복하고 작업화 값 따라 빼고 줘라. 근데 또 받는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았냐. 근데 없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서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라도 규정을 뭐 하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규정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회사에서 그 뭐냐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미혼인 남녀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런 직장 연애 관련된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예 회사 직원들끼리 사귀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만남의 기회도 적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장님은 그런 거 내거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거 가끔씩 TV 프로에 나오는데 사내 직원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뭐 500을 내겠다, 1000을 내겠다 이런 거 공약 거는 사장님들도 나오더라고요.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집값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집값 오르는 것도 다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딱 두 개예요. 결혼율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출산율 뭐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이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들도 해결이 안 돼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 두 개를 해결하려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번이에요. 경조사 관련돼서 1인당 얼마요? 연간 1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을 만들어요. 뭐요? 이어폰. 그래갖고 직원들 그 뭐냐 경조사 있을 때마다 한 명씩 줘.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원짜리야. 얼마짜리요? 10만 원짜리.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얼마까지는 괜찮으니까 10만 원. 근데 만약에 주는 게 15만 원짜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요? 5만 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게 가끔씩 나옵니다.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 원.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건데요. 거기 가에 보시면 견본품. 우리 견본품은 세금 안 내도 돼요. 뭐 안 내도 된다고요? 세금. 왜냐면
거래처한테 견본품 줘야 뭐 얻을 수 있죠? 뭐를 할 수가 있죠?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본품 주는 거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견본품 안 주면 물건을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본 보내주세요, 샘플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샘플 받아보고 괜찮으면 구매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안 좋은 일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2년 전인가 포항에서 2, 3년 전에 그 지진 같은 거 났었을 때 그럴 경우에 회사들에서 지원품 같은 거 보내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걷지 않겠다. 왜냐면 좋은 일 하는데 세금 걷는다 그러면 좋은 일 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 선전물 같은 거 무상으로 공짜로 받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우유 같은 거 광고하실 때 우유 조그만 거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제도가 생기냐면은 그런 걸 줘야 물건을 더 많이 뭐 할 수 있죠? 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견본품이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죠, 본품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조그만 거는 빼줄 테니까 큰 거 많이 팔아서 뭐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 뜻이에요, 뜻은.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증정품 같은 거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마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줌마들이 꼬시잖아요. 지금 사면은 원래 2개인데 하나 더 줄게.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냐면 그런 걸 제공해야만 물건을 더 많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참 못된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형마트 가면 원래 1+1인데 뒤지다 보면은 운 좋게 1+2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잘못 붙여갖고. 그런 거 한두 개 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갖고 일단 뒤져보고 봅니다. 사긴 살 건데 사람이 그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마트 자주 다녀본 결과 밤늦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할인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씩 더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에 그 다음에 요거 마에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이거 뭐냐면 우리 포인트 점수 있죠. 포인트 점수로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우리 폐업을 왜 해요? 장사가 뭐 돼서요? 안 돼서. 그래서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잔존재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를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요거는 외워야 되죠, 우리.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요건 잘 기억하시고. 네, 과세예요. 남아있는 거. 네. 그 폐업하면 물건 남아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망한다 그래서 망하고 끝이 아니에요. 망했더라도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세금도 뭐 해야 돼요?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미국처럼 바뀌긴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달인가 매년 이렇게 걷는데요.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 그래갖고 망한 회사들을 지원을 해준대요.
망하더라도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다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망했을 때의 후폭풍이 너무 어때요? 세요. 외국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1년에 몇 번씩 나오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게 세잖아요. 내가 한번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놔주면 안 되는 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누구만 잘 살자? 나만 잘 살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못 나가죠. 맞죠? 코로나 끝나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으로 나가는 건 놀러 가는 거 말고요. 이민 가는 거. 이민자가 폭발할 거예요. 한 방에 빵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못 간 사람들이 한 방에 쫙 빠져나갈 테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민 관련돼서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저 아는 분도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인데 그 나라에서 지금 안 받아주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한국에서 가니까 한국도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받아주고 있는데 좀 조용해지면은 가긴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준비는 다 끝내놨대요. 서류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 안 받으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긴 하지만 솔직히 외국 중에서 내가 그 나라 가서 버틸 수만 있어요. 근데 저는 돈 있어도 이민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이지만 외국 가면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좋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거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적다라고 해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버티면서 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대부분 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제가 잠깐 그거 담당도 했었거든요. 외국인 분들.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오더라고요. 돈 때문에 버티는 거고. 왜냐면 그 나라에서 선생님이래요. 한 분이. 우리나라에선 학교 선생님이면 괜찮잖아요. 또 물어봤더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한국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벌면은 한 200에서 250까지 벌잖아요. 많이 버는 데 가면은 300까지도 벌고, 뭐 늦게까지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한 달 빡시게 일하면은 한 5배 이상은 벌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길래 혹 했는데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저 아는 애도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서 용접해요. 예. 한국에서 용접을 못해요, 걔는. 왜냐면 이미 외국물을 먹어서. 그 전에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서 쫓겨난 케이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300 받는다 그러면 외국 나가면 500 이상 받는 데잖아요. 일하는 시간도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괜찮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용역인데요.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250페이지에 있어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간주 공급이라고 있어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저는 이걸 무상 공급이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공급이요? 무상 공급.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 공급.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그게 이제 재화의 무상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무상공급이라는 게 이제 공짜로 주는 건데,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건 세금을 내는 거고요. 용역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서비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몸으로 하는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단, 누구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공부하실 때 특수관계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요? 친인척.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 알아볼 때 가족 같은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가족한테 욕하냐고. 맞죠? 가족한테 물건 집어 던지냐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제 눈으로는 못 봤는데 이쪽 직업 전문 학교에도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해요. 그 뭐냐 재떨이 던지시는 분도 있다고 원장님 중에 유명한 데가 있대요 서울에. 저는 거기는 일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일해보셨던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2, 3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집어 던진대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이 일주일 이상 거의 못 버틴다고. 왜냐면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주먹 쓰던 분들이 이쪽에도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뇌물도 많이 먹였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저 있던 데도 거기 원장이 툭 하면 뭐 거기 뭐냐 노동부 들어가갖고 밥 사 먹이고 선물 주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도 암암리에 할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에도 저 전경 출신이었는데 저희 소대장이 진급하려고 제주도에 있었어요. 저는 군대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채점 매기는 사람들 있죠. 누군지 알아내서 명절만 되면은 조기 같은 거 보내고 선물 같은 거 보내고 매번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지금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 이게 진급할 때 6대 4인가 그렇대요. 5대 5였나 6대 4였나. 면접이 한 50% 정도 되고 시험이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 제일 잘 보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매번 진급이 안 되는 게 뇌물을 안 줘서.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비슷한 거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그래요. 그 다음에 근로의 제공도 좀 봐두세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근로의 제공은 요거 띱니다. 부가세 안 띄고 무슨 세 떼요? 소득세 떼요. 그래서 무슨 세 내시면 되세요? 소득세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뭐야?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한다고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박스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건 시험을 한 번인가 두 번 냈었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내는 문제는 아닌데 나온 적이 있으니까 준비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일명 주거래 우선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있냐면은, 만약에 컴퓨터 책을 사요. 뭐를 사요? 컴퓨터 책. 책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과거에는 요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CD. CD는 과세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된 건 뭐죠? 책이죠. 그래서 요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사요. 뭐를 사요? 피아노. 피아노는 과세예요. 그러면 피아노 책 한 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때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거래가 요때는 뭐죠? 피아노죠. 그러면 피아노는 과세가 되는 거고 요때는 컴퓨터 책이 주거래잖아요. 책은 뭐예요? 면세. 이런 식으로 주된 거래를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주거래 무슨 주의라 그래요? 우선주의라고 일명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52페이지는 내일 볼게요. 내일 보고 그다음에 일단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로 적어 보내놨죠. 전산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보내놓은 거 있어요. 요거 다운로드 미리 받아놔 주세요. 아마 써먹는 거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에 쓸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내일 쪽지 시험 볼게. 일단 첫 번째로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하고 뭐의 변경이요? 추정의 변경. 요건 추가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요. 얘는 아니에요. 감가는 아니고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이제 대손이나 감가 관련된 거고 얘네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특징 그래서 일반 무슨 세요?
소비세. 여기는 외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그 다음에 직접법 아니고,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 공제법 아니고. 그리고 추가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암기하실 때 이제 추가되는 거는 부가가치세에서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소득세는 아예 안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외우는 거, 그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회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는 그 전산 세무는 회계 끝난 다음에 배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 지금까지 1명인가 2명 성공했는데 회계하고 세무를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들으러. 예. 그 몇몇 분들이 욕심 부렸다가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무에서는 회계했었던 내용들을 거의 배제하고 수업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것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수업 시간이 2배가 필요한데 그만큼 수업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주변에서 배운다 그러면은 전산회계 2급은 배우지 말라고 하시고, 2급은 솔직히 따도 별 쓸모도 없거니와 1급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급 배우고 그 다음에 몇 급 배우라고 하세요? 세무 2급. 근데 지금은 대부분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같이 가리키는 수업으로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수업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엮어야 그나마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만 하는데 찾기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과거보다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전산회계 따로, 전산세무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따로따로 하는 데가 인천에서 저희하고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2개 같이 하는 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동참을 했죠. 안 그랬다간 개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과세거래 몇 가지 있죠? 3가지.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액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 다음에 간주 공급 4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 재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뭐요? 포괄양도. 여기까지만 볼게요. 추가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나머지는 다 기존에 봤었던 건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만큼 추가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